안녕하십니까, 전은세입니다. 자, 명절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명절 전에는 선심성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이 경거망동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뭐 명절 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소신껏 아주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요, 주식시장이 급상승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급상승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개인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뭐 정책이 그랬으니까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다고 했으니까는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걸 다 체감을 하셨으니까, 실감을 하셨으니까는 많은 돈들이 주식으로 가면서 뭐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출할 돈이 없을 정도로 지금 주식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나서 이미 이제 목표치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해요.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때마침 부동산으로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로 급매물이 시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의 일만 아니라 여태까지 역사가 그랬어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 강의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을 해요. 근데 취득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장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압구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의도가 될 거고, 그리고 목동, 이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이 대장 아파트의 재건축이 성공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긍정적인 영향과 수준을 올려놓을 거예요. 가격 수준 자체도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 물건이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이 재건축에 대한 영향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받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극화는 또 극명하게 또 차이가 날 것으로 또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를 종료를 하고 이러면서 얼마까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본인 동네에 맞게 잘 생각을 하시고 너무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그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결국은 주식을 해서 이 돈을 은행에 넣으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결국의 목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별도의 재테크를 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부동산을 당장 살 돈이 없어. 그럼 빨리 가가지고 돈을 불린 다음에 부동산을 살 거야. 이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전세 낀 다세대 주택.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낀 다세대 주택 매물 사면 실거주 2년 유예. 저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1주택자가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이런 매물을 사면 실거주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매물이 오히려 급매물이 안 되고 더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다주택자 거를 사면은 실거주 2년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1주택자 거를 1주택자가 받아주면은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거라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까지의 급매물을 기다려야 되느냐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있는데 뭐 어렵죠. 기본세율이라는 게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1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고 나머지 이제 다주택자들은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없어져요.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지고 1주택은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그쵸? 기본세율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20% 추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기본세율, 그러니까 최고세율이 65%까지 되는 거고 3주택 이상은 30%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75%까지 돼요. 뭐 남는 거 하나도 없지. 다 빼고 나면 25% 남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보통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한 5, 6년 전만 대비를 하더라도 거의 20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마용성 하는 데들도 10억 정도 올랐죠.
30평대를 기준으로. 그래서 대강 우리 동네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기준을 삼아서 얼마 정도의 급매물을 사면 되겠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보면 1주택은 크게 뭐 변동이 없어요. 12억까지 비과세이고 장기부탁보공제 받으니까는 뭐 1주택자들은 그렇게 급매물로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급매물을 지금 유도를 하는 건데, 현재 세율로 2주택자는 10억이 남았을 경우에요. 10억이 남았을 경우에는 3억 5천을 내요. 지방세 10%까지 과세를 해가지고. 근데 중과세가 부활하면은 2억 7천을 더 내게 돼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억 5천 낼 거를 4억 3천 더 내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3주택일 때 최대 급매물 한 3억 정도 더 싸게 나올 것 같고, 10억 남는 데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진짜 최대 싸게 나와봤자 한 1억 5천 정도 싸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정도 비율이면은.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어떤 혜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하는 입장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이제 20억이 날 때는 좀 커요. 20억이 나면은 1주택자는 뭐 또 우리가 생각 안 하기로 하고, 2주택자는 6억 2천을 내야 되는데 7억 3천을 더 내게 돼요. 강남권에서는 그래서 2주택자 기준으로 아마 급매물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3주택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주택 이상 있으면 사실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막 증여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9억 5천 누가 내겠습니까? 나라의 생돈을. 9억 5천 안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보기엔 많이 깎아야 한 6억 정도 깎아주지 않아요. 6억도 안 깎아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한 5억일 것 같은데 한 6억 정도까지 싸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더 싸게 나오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 자체도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10억 남았을 때, 20억 남았을 때에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을 고려했을 때 급매물이 이 정도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보통 지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1억 5천에서 3억 사이 정도 나오면은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강남권에서는 4, 5억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셔야 돼요. 20억 차이가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막 10억 뚝 떨어지는 거 나올 것 같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세금 더 내봤자 9억 5천인데 뭘 10억을 어떻게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앞으로 대장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해요. 이게 지금 오늘 뉴스입니다. 압구정 잡아라. 건설 빅4 재건축 쟁탈전. 장이 너무 좋아져요. 시장이 너무 좋아지고, 이 압구정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는 데에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전체적인 금액이 수준이 확 올라가면서 폭등을 하게 돼 있어요.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건 나비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예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세일 기간 때 여러분들이 꼭 주택을 구입하시고요. 명절 때 고민하시겠죠. 고민하시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은 소진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지내시고요. 저는 명절 이후에 현장에서 꼭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